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배열로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장이 다시 저평가 받고 있다. 지금 경제 상황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다. 매수해도 된다. 라고 하는 이 저평가 상황이 만들어지는 신호탄은 언제쯤 나오는 것이냐? 우리 시장이 잘 버티는 Nice stock. 안녕하세요. 나이스스탁 성공투자 길잡이 박성공 전문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본 교육 내용이랑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사실 테마파크나 가덕도 신공항 같은 섹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근데 언급드린 섹터들보다 오히려 움직임이 보이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를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 정말 힘든 장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매매를 하시고 크게 물리신 분들이 엄청 많은 그런 장세의 연속이고 당장 시장이 올라갈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 투자를 하지 않은 이상은 꾸준히 수익을 내기 힘든 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 편히 투자를 해 놓아도 알아서 긴 세월 동안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섹터를 언급드리는 게 대응하시기 편한 분들도 분명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자, 종합지수를 보면요. 그동안 지수가 큰 폭으로 낙폭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자, 장세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좋지 않다라고 볼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저점을 잡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불확실성이 큽니다. 화폐 경제 위기라든지 미국 경제 성장 지표에 대한 경제 위기 직면 등 여러 가지 위험들이 우리 코앞에 산재해 있어요. 근데 종목으로 그럼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별 종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어떤 종목을 봐도요, 해당 종목의 최저점은 어떻습니까? 가격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 상황에서 이격도도 크게 굉장히 벌려져 있는 상황이 항상 최저점이에요. 왜요? 해당 종목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사고자 하는 매수세가 없게 되죠. 이 경우 주가는 추세적인 하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긴 시간, 긴 세월 동안 하락을 하게 되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에 역배열이 일어나고 이격도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가격이동 평균선이란 무엇이냐? 자, 여기 보시면 위에 차트 상단부에 종가 단순 5, 10, 20, 60, 120, 240, 480까지 써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자, 이 5는 무엇이냐? 이 5는 최근 5거래일 동안요, 종가를 평균을 내서 차트에 선으로 표시한 것을 5일 평균선이라고 하고요. 옆에 10이라고 써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최근 10거래일 동안 종가를 평균을 내서요, 차트에 선으로 표시된 것을 10일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알기 쉽게 차트에 표시되어 있죠, 이 선들. 5일선, 11선, 21선은 작게 표시가 됐고요. 61선부터 481선은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단기 이평선 순서대로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을 예를 들어서요,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5일선이 크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 481선이 크게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5일선이 최근 5일간의 평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반응을 하겠죠. 481선은 상대적으로 이 하루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둔탁하게 반응을 합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들보다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한다,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경우 단기 이평선부터 위든 아래든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선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80일 동안 예를 들어서 주가가 우상향을 했어요. 그러면은 5일선부터 481선은 순서대로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대로 수렴이 될 테고요. 이를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480일 동안 하락을 하게 돼요. 480일 동안 하락을 하게 되면 5일선부터 481선의 순서가 역으로 깔리게 되겠죠. 이를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격도는 무엇이냐? 이격도는 각 이동평균선 간의 이 거리들을 이격도라고 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너도 나도 다 알 때쯤은 그 시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자, 신고가를 만들고 힘있게 주가를 차오를 때는 항상 대형 호재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유 없이 오르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즉 대형 호재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동평균선은 정배열 상태에서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막차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최고점에 물리는 기록을 갖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락을 크게 하고 있는 종목들 중 역배열 상황에 이격도가 큰데 만약 이게 가치 있는 종목이라면요. 그 가치를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때, 관심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가장 저점이 된다는 겁니다. 시장도 똑같습니다. 자, 종합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단기이평선들 순서대로 빨주노초 파남보 단기이평선들부터 해가지고 위에 수렴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상승의 기간이 길어지면 어때요? 이격도가 점차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과매수 단계라고 해서 시장의 매수가 과해지면 이 경제 상황에 비해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우려감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런 판단이 될 때는 또 매도세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훗날 이렇게 하락이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예요. 상승을 크게 이격도를 벌려주면서 정배열 상황에서 이격도를 보여주고 이 시장이 과매수다, 고평가됐다라는 상황이 적용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을 하는 연출이 보여지죠. 근데 보시면 하락을 할 때 상대적으로 장기평선들이 또 위에 수렴이 되는 역배열 상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우리 시장이 경제 상황에 비해서 과매도 됐다, 오히려 저평가가 받고 있다, 저평가가 됐다라는 어떤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면 다시 이 횡보를 거쳐서요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또 연출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저점인 경우에는 언제냐, 시장이 저점인 경우에는 이격도, 역배열 상황에서 이격도가 크게 벌어진 단계에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어떤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확인이 되면 그 지점이 바로 저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배열로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저평가의 상황, 자, 이 시장이 다시 저평가 받고 있다. 지금 경제 상황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다, 매수해도 된다 라고 하는 이 저평가 상황이 만들어지는 신호탄은 언제쯤 나오는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요, 나는 정말 매매가 힘들다, 어느 타이밍에 매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는 매일 손실만 난다, 그리고 수익 좀 제대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요 숫자 7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 가셔서 손해보지 마시고요, 체험 신청하셔서 이 어려운 장세에도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와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은 도대체 언제쯤 바닥을 짚는 신호탄을 보일까요?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우리 증시가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죠. 자, 뭐 오늘부터 그랬다는 뜻은 아니고요. 조금씩 가능성을 열고 보면요, 미중 무역 전쟁이 끝도 안 보이게끔 박터지게 싸우면서 전일 미증시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잘 버텨주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이 잘 버텨내는 이유는 환율 하락과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이슈도 있고요. 만일 한국 증시가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사도 된다라는 이 매수세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느 섹터로 우선적으로 고르게 돈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국내에서 성장성이 가장 클 산업군에 우선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오늘만 보면 수급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버티고 들어와준 섹터가 어디입니까? 반도체와 2차전지입니다. 반도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4차 산업 시대에 국내에서 선두로 끌고 갈 산업군 중 하나인 2차전지에 좀 이러한 돈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신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부터 추세 전환이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투자 심리가 천천히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요,
4차 산업군에 대한 스타트가 비교적으로 느렸던 우리나라가 4차 산업군 중 선도할 수 있는 산업군이 2차 전지라고 한다면요. 4차 산업 시대의 초입부인 지금 시장 자체가 저평가되었을 때 사놓으면 훗날 가장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2차 전지 관련주가 되겠죠. 자, 구겔재즈가 그래핀이라는 재료로 엄청 올랐잖아요. 이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뭡니까? 2차 전지의 부품 아닙니까? 그래서 드론, 전기차, 로봇 전부 다 관련주들을 한 번씩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것들이 만약 전부 상용화가 되고 일상이 되는 시기가 온다면 가장 큰 혜택을 볼 테마가 뭘까요? 실적으로요. 당연히 제가 언급드린 완성품 이 모두에 들어가는 2차 전지가 되겠죠. 그리고 2차 전지 산업군의 선두주자로 유력한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자, 이 삼성 SDI. 자,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삼성 SDI의 실적, 큰 폭의 실적 향상, 해당 산업 섹터의 대표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요, 이때부터는 해당되는 산업 섹터 전부 성장 초입의 신호라고 이야기를 분명 드렸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우량주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삼성 SDI가 좋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고점이라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고점이니까 장기간을 놓고 봤을 때. 근데 지금이 고점이라서 불안하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자, 삼성전자도 항상 보시면 고점이 아니었었을 때가 없습니다. 2003년, 2006년 전부 다 고점이었어요. 하지만 이 투자 기간 대비 수익률을 크게 보려면 이런 대표 우량주 종목보다는 상승의 유연성이 크면서 가치가 좋은 종목들을 찾아내야겠죠. 제가 선정 방법들과 힌트 종목들을 하나씩 드릴 건데요. 그 전에요. 나는 정말 매매가 힘들다. 어느 타이밍에 매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매일 손실만 난다. 수익 좀 제대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로 숫자 7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 가셔서 손해보지 마시고요. 체험 신청하셔서 어려운 장세에도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또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와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정 방법은 아직 시장에서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부분을 선점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가치는 워낙에 이제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가는 재료, 코발트부터 해서 이미 많은 수급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뭐 섹터를 세분화해서 보면 끝도 없죠. 뭐 리튬, 니켈, 뭐 분리막, 전해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지만 재료가 겹치는 산업군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차 전지의 재료인 니켈이요. 니켈 값이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4차 산업 시장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직면을 하게 되고 2차 전지 시장의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2차 전지 재료 중 하나인 니켈도 수요가 급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니켈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니켈이란 재료를 생산 재료로 사용을 하는데 2차 전지 기업이 아닌 다른 산업군이라면요. 당연히 이 다른 산업군도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제조하는 업체가 될 수도 있겠죠. 스테인리스 강판을 제조하기 위해선 니켈이라는 재료를 쓰게 되니까요. 당연히 2차 전지 여파로 인한 후속 수혜주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니켈 값에 대한 수혜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 후속주를 이런 식으로 알아놓는다면 참 편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포트를 구성을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힌트 종목 하나. 자, 차트로만 힌트를 드리는데요. 자, 이 회사. 이 전체 차트입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회사의 경우 이 리튬 이온 전지 그리고 부품 제조업, 자동화 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산업군에서도 선두주자 후보인 삼성 SDI에 납품하는 매출이 이 회사의 80% 매출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이 회사가 삼성 SDI 점유율 1위입니다. 힌트를 많이 드렸죠. 삼성 SDI가 2차 전지 업계에서의 성장에 따라서 당연히 이 회사도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재무도 보면 성장성이 다분하죠.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알짜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평소와 다른 특이한 거래량이 하나 나왔어요. 한번 종목별 투자자 현황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강하게 매수한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국내 증시에 돈이 들어와도 된다고 보인 시장 전체에 대한 반도체 또 2차 전지의 흐름 제가 초반에 이야기를 했죠. 자, 겹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종목의 저점이 될 수도 있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찌 되었든 간에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수를 할 때. 자, 개인들은 타이밍 잡기가 워낙 힘들어요. 시장 상황도 정확하게 좀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자, 이런 분들은 혼자서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7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 가셔서 손해보지 마시고 체험 신청하셔서 어려운 장세에도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